친구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엘리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고 나누고 싶은 거 이야기도 너무 많았는데 진짜 많았는데 사실 그 단편 하나하나를 저희가 따로 다뤄야 그러니까 돼요. 이번 회차에서는 내 인생의 이야기, 다음 회차에서는 지옥은 신의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갈 걸 그랬나? 우리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오프 모임에서 이 책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할까?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엘리님 좀 못다한 말 있으셨어요? 물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나중에 다음 기회에 살롱에서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때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 엘리님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녹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 방송이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나갑니다. 네, 10월도 다 갔어요. 이제 그러게요. 2달 남았네요, 올해. 아니 추위가 너무 급하게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이 너무 갑자기 온 것 같아서 사실 지금 가을이 너무 짧아서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는데 막상 우리가 또 이제 살롱의 연말 행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신청을 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새해 결심을 또 물어보겠구나. 그쵸. 생각이 들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해 결심 물어보는. 사실 시간 빠르다는 얘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갖고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빠르대요. 그냥 이대로 네. 할 말이 없어 이제. 너무 빠르네요 진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가지 마라. 엘리님은 늦가을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저는 원래 피크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돗자리 또 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집은 비록 크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내 돗자리는 평수가 제일 넓으리라. 그래서 돗자리가 평수별로 있는데 올해는 진짜 갑자기 비 오고 맞아요. 추워지고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그렇게 또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가 한 해에서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올해는 내가 망했지만 내년은 또 더 새로운 희망차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저는 연말이 되면서 조금 피크닉을 못 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니까요. 저는 최근에 방탈출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도 한때 그거 미쳤어갖고 정말 다 찾아다녔거든요. 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 성지순례 했어요? 대학로에 코난방이 있거든요. 코난방 진짜 재밌어요. 별 몇 개까지 깨봤어요? 저는 5개까지 다 뺏겼어요. 와, 대박이다. 저는 셜록이잖아요. 그리고 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니까 나도 하면서 생각했어. 이거 셜록님이 진짜 좋아했겠다. 만약에 빠졌으면은 진짜 많이 빠졌었겠다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 이거 나중에 편집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코난방에서 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하고 친구하고 원룸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 지금 원룸이에요. 저하고 친구 3명하고 둘하고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서 전 빨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그 원룸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용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 들어갈 때 전 수갑을 차고 들어가요. 수갑 차고 들어가서 제가 이 친구의 왜 어떻게 죽었는지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돼요. 그게 내용인데 그게 살해당한 방이다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시신도 있고 엄청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뭐 힌트를 주거나 하진 주기도 않아요? 하죠. 이 수갑 풀려고 수갑은요? 그러면은 네. 첫 번째 힌트를 풀어서 열쇠를 찾아서 제가 풀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아예 할지 못하는 거예요. 방탈출 하셨어요? 당연하죠. 야, 전 셜록이니까. 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그럼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퀴즈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풀고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되면 탈출을 못 하는 거죠. 근데 2번 정도 그 내선으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들은 무제한 힌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4, 5년 전부터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한번 놀러 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뒤늦게 방탈출 게임에 빠져서 가을도 만끽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제가 지난 강남의 탄생에서 홍보했던 것처럼 사진 찍기를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연말 송년회 때 언니들 또 인생 사진 그쵸. 한 장씩. 제가 그때 교정한 거잖아요. 카메라가 너무 좋더라고 화질이. 진짜 잘 붙여. 이유를 정말 잘 붙인다고. 그래서 꼭 하셨어야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저희 멤버들은 또 연말 송년회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언니들 인생 사진 예쁘게 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엘린님의 인생 영화 이터널 선샤인으로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네. 야, 어떻게 이터널 선샤인을 선정하셨어요? 정말 어렵게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선정했던 영화는 다른 영화였어요.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컨택트. 제가 선택했던 네. 소설과 연결되어 있는 컨택트라는 영화였는데 그거 이미 다루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제가 몰랐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득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뭐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영화도 아닌데 그냥 문득 떠올라서 급하게 근데 이 정해보았습니다. 책이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그런 인생의 거예요. 이야기와 잘 매치가 잘 되지 어울리죠. 않나요? 결과를 그런가 알고 봐요. 있으면서도 맞아요.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두 사람. 그러네요. 네. 일부러 전 고르신 줄 알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다고 하셨어야죠. 사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옥신각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플러스 알파 그러면 남편 될 사람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거 맞아요. 또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엔딩에서 보면 둘 다 알고 있음에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쵸.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거기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그치. 영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봉 당시에도 보셨을 것이고 재개봉했을 때도 재개봉했을 보셨을 것이고 따로 찾아서 VOD 서비스로도 보셨을 것이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MZ세대에게는 근데 우리도 MZ세대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좀 생소한 영화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가 좀 돼서 영화 줄거리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을 지우고도 다시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 캐리가 맡은 조엘은 여자친구인 나옴이라는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기차에서 자유분방한 클레멘타인, 즉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하죠. 를 만나서 사귀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클레멘타인을 잊지 못하던 조엘은 발렌타인데이에 클레멘타인이 일하는 서점으로 찾아갔는데요. 거기에서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연인이 있었고 조엘을 모르는 것처럼 그의 앞에서 연인과 포옹을 하고 뭐 이런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은 이후에 클레멘타인이 기억을 지우는 라쿠나사라는 곳에서 자신과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홧김에 이제 자신도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기억을 지우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대상과의 기억이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릿속의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최근의 기억들부터 지어가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 시술을 받는 중에 역행을 하면서 이제 초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았던 기억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엘이 이 시술을 선택한 걸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그녀와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시술이 완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조엘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돼요. 근데 지어진 기억의 흔적은 이제 조엘과 클레멘타인을 다시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또 호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들의 과거에 그 서로 상처 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듣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과 있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자신과 있으면 지루하고 서로 또 부딪히고 자기는 지루하고 답답해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이제 절망적으로 말하는 클레멘타인한테 조엘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봉 당시에 보셨습니까, 두 분은? 네. 네, 전 그때 봤었어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까? 그때는 안 좋았고 지금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왜요? 왜 감상이 달라졌어요? 그냥 저 사실 사랑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랑 그냥 끌려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용 자체를 모르고 봤었는데 제가 사실 짐 캐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제가 좋아하는 짐 캐리의 연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짐 캐리 코미디 연기 좋아해서. 이런 또 정통 연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가 사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타이타닉에서 사실 케이트 윈슬렛 처음 보고 좀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 보고서 너무 이 매력에 푹 빠져서 좀 홀릭을 하게 됐었고 그때 지금은 최근에 다시 보니까 공감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좀 이런 걸 좀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됐나 보다. 이제 그만큼의 경험이 쌓였다. 연륜이 쌓였다. 그래서 좋아졌다. 그때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뭘 그래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런 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재미없게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즈음에 제가 꿈꾸던 사랑은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알죠. 정말 그 나랑 나이가 만날래! 저는 내가 떨어질까? 그 당시에 노트북 같은 그런 사랑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 배우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고 이 이야기의 흐름은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막 뒤죽박죽 하는 그러면서 막 시공간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별로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신없고 그리고 배우들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잖아요. 지금 다시 봤을 때 얼마 전에 다시 봤을 때는 전과 다르게 이 공감되는 지점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현실은 사실 더 이것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더 가깝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때 고작 해봐 20대 초반인데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그쵸. 이터널 선샤인이 2005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사랑 잘 모르는 나이에 이 영화를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공감이 덜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 영화 인생 영화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어떤 영화 재밌게 봤어? 좋았어. 그럼 이터널 선샤인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그때 또 어린 나이에 감수성을 또 이렇게 건드리는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봉 당시엔 못 봤고요. 오히려 이 영화를 연출한 미셸 공드리 감독을 먼저 알았어요. 이 영화보다. 그래서 도쿄라는 혹시 단편 영화 그걸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 영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연출 아우이유 예, 봉준호 감독하고 레오 까락스 감독하고 미셸 공드리 감독하고 이렇게 몇몇 감독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옴니버스식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도 봉준호 감독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가 너무 기이해서. 미셸 공드리 감독이 좀 그런 면이 있나 봐요. 그냥 도쿄에 사는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돼요. 막 그 갈비뼈에서 무슨 가지가 자라고 이러면서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감독 뭐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하고 난 뒤에 이터널 선샤인을 극장에선 못 보고 그 당시에 DVD 방이 유행이었거든요. DVD 방을 가서 봤어요. 방을 주로 좋아하시네요. 박탈출의 방도 좋아하고. 근데
보다가 잤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좀 몰라 피곤했나? 보다가 앞에 좀 보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다 깼는데 설원이 나오는 거야. 눈을 막 침대가 눈싸움 있어. 뭐지 하고 깼던 기억이 있던 영화고 이번에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번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똑같네요. 네. 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그런 왜 친구들이 그때 인생 영화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그 친구들 성숙하다. 그래? 그리고 연기자들도 지금은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린 스타들이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당시에.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이 배우 이러면서 이 배우가 나왔어? 헐크가 나왔어? 근데 연기자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남주와 여주를 맡은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짐 캐리가 출연했던 이 영화에 출연했던 당시가 40대였어요. 맞아요. 42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영화에 나왔을 때. 왜냐면 케이트 윈슬렛이랑 비슷한 또래로 보여서 제 눈에는. 근데 둘이 12살 차이인가? 네, 맞아요. 케이트 그렇게는 윈슬렛이 보이지 않는 것 12살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짐 캐리가 진짜 동안이었구나.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들고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았다. 맞아. 하는 생각으로 봤고 그 다음에 조연으로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로 이름을 맞아요. 알렸던 프로도. 일라이저 우드까지 유명 배우들이 함께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쭉 보시면서 어떤 배우가 가장 인상에 남던가요? 저는 사실 다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짐 캐리를 너무 사실 사랑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중학교 때 짐 캐리가 전성기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서울극장에서 한 해에 에이스 벤츄라하고 마스크하고 더맨더머를 다 봤어요. 서울극장. 근데 제가 중학교 어렸을 때였는데 그게 한 해에 다 개봉한 거예요. 다 대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와 짐 캐리의 정말 과연 전성기였다 그때야말로. 그래 그때 인기 진짜 많았어. 정말 맨날 많았어요. TV 틀면 예고편 마스크 예고편. 맞아요. 그 마스크 1, 2 연달아서 막 하고. 더맨더머도 재밌게 맞아요. 더맨더머도 인기 진짜 그래서 많았잖아요. 제가 초창기 봤던 짐 캐리 연기는 사실 굉장히 코믹한 게 많았어서 저 사실 주성 씨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코드 배우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코믹 연기 잘하는 배우를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표현도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넘버 23라는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뭐지? 내가 아는 짐 캐리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되게 어색했고 이 영화도 사실 그래도 명배우는 명배우라고 느꼈던 게 제가 뭐지?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면서도 배역이 너무 잘 몰입을 잘하고 잘 녹아들어서 정말 이 조엘의 역할을 너무 잘 소화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트 윈슬렛도 전 타이타닉 처음 보고서 저거 미스캐스팅이 어떻게 근데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했었어. 네. 어떻게 디카프리오랑 저렇게 붙여왔지? 그래서 사실 공감이 안 됐던 부분, 감정이입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 이 영화 보고서 연기를 저렇게 잘했나? 맞아. 사실 우리가 20대 초반이면 연기를 평가해가면서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을 보는 거죠. 맞아. 그런데 정말 너무 잘한다. 클레멘타인 같다. 왜냐면 저는 그 역할이 매력적이고 이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클레멘타인의 역할이. 그런데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잘해서 나중에 되게 친구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피부도 되게 좋아.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게 저 커스틴 던스트 되게 좋아요. 커스틴 던스트 엄청 좋아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미다리 보는 느낌으로 어렸을 때 뱀파이어의 뱀파이어의 인터뷰 저는 주만지. 사실 전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브링 잇 온이라고 브링 잇 온. 미키 치어리딩 하는 거. 거기서 제가 볼 때 이 배우도 아역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딱 탈바꿈했다. 약간 그런 영화인데 뭔가 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이런 배역들이 다. 그리고 요즘에도 최근에도 계속 활동을 또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작품 선택을 참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하나긴 해요. 이 커스틴 던스트하고 에스틴 커처. 에스틴 커처. 배우 진짜 선정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이틴 스타가 여기서 또 조연으로 등장을 하니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엘리님도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배우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짐 캐리인데요. 근데 케이트 윈슬렛 아까 타이타닉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케이트 윈슬렛이 나온 영화가 케이트 윈슬렛이
모든 그 배역을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에서도 되게 미스캐스팅이라고 했는데 너무 연기를 제가 빠져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내가 봤던 그런 전형적인 미의 기준보다는 좀 통통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센 얼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도 맞아. 마지막에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니까 받는 대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네네.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저도 짐 캐리가 가장 인상적이고 애착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코믹하고 익살스러운 연기로 저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연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이미지가 너무 겹쳐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짐 캐리가 이렇게 익살스러워 보이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아이 떠오르지도- 연기할 때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선들을 너무 섬세하게 맞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만 뽑으라면 전 마지막에 위에서 언급했던 마지막 장면에 그 클레멘타인이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될 거다 할 때 되게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맞아. 그리고 그 말을 끝내고 이렇게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되는 그 모습까지 저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치는 케이트 윈슬렛이랑 거기에서 그 큰 감정들이 오가고 하는 맞아. 그런 결심들이 오가는 그런 느낌들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에서 짐 캐리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리고 짐 캐리도 시작할 때는 약간 우려를 가지고 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짐 캐리의 감정에 빠져들지 맞아요. 않아요? 네. 아 이러다가 중간에 푹 하고 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뭐야 맞아요. 어떻게 오 이러면서 보게 맞아요. 되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그게 있어요. 짐 캐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연기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보다가 이 연기가 짠한 거야.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짠해갖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원래 정말 자기의 옷을 입은 듯 너무 편해 보이고.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익살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 짐 캐리 음. 이런 면도 감독이 살렸구나. 전 사실 짐 캐리 연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영화가 트루먼 쇼예요. 아 정말 거기서 아, 그렇지. 트루먼 쇼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회자되는 작품들에 짐 캐리가 출연을 계속 했었네요. 그렇죠. 대단한 배우네요. 근데 지금은 또 보니까 완전히 갑자기 확 나이를 드셨어요.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작품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짐 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영화는 조엘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조엘과 헤어진 전 연인 클레멘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엘이 분노하는 시점이 생기죠.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니 어떻게 아직 나는 잊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고?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도쿄에서도 갑자기 인간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왜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지? 특히나 이 당시에는 그런 설정들이 또 새롭고 참신했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이야기 나눌 때처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언니들한테. 만약 나한테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되게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클레멘타인과? 사실 저희가 이 기술 있잖아요. 네. 기억을 지우는, 특정 기억을 지우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친구가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았어요. 장기자랑 이런 데 나가갖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정말 이 하루를 지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정말 우리가 나중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이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기억을 선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연애를 7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저 사실 제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는 제가 먼저 찍지 않으니까.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걸 옮기면서
이걸 다 지우는 게 사실 많은데 맞는데 왜냐면 사실 거기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추억이잖아요. 그것도. 그치. 그러니까 다른 부서진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지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소장을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연인과 헤어지고 이 기억을 다 지우라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싫어서 터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인내해야지만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운다고 또 지우면 앞으로 할 사랑도 행복한 보장도 없을 텐데 또 앞을 또 지우게 되고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무서워서 시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저도 되게 이기적으로 굴고 막 못되게 굴었던 그런 상황들은 지우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했던 거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고 왜냐면 그런 기억들은요. 자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나고 맞아요. 샤워하다가도 아씨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기억들을 다 날렸어. 그럼 나는 내가 되게 좋고 멋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기억들을 다 날려버리면 지금의 제 모습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떤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의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엘리님은 어떠세요? 일관성이 있으신데 그 책에서 선택하는 것과 거기서도 네. 칼리를 사용하지 맞아요. 않겠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칼리는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기억은 지우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앞선 소설에서 그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에서 그걸 읽고서는 깨달음 없이 얻는 것이 가치로운가라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그 미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게 만드는 칼리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기억을 지운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문제죠. 들거든요. 맞아요. 네. 특정 경험을 회피하는 거랑 이미 경험한 것을 지우는 것은 그 미묘하게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절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거절하는 거라면 이제 기억을 지운다는 거는 주어졌던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경험이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험을 한다고 해서 꼭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칼리는 사용하지만 나의 추억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 어떤 내가 교훈을 얻고 내가 성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추억을 잊는 것과 칼리를 써서 내가 그냥 아름다움을 그냥 그건 현재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부터는 아름다움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지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인 거니까 저도 그거는 충분히 네,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누군가 만나면 결국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국 다 추억을 먹고 사는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더더욱 그걸 터치하기는 싫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했으면 이거 기억을 지우고 싶을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맞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마음도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되게 힘들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되게 좋게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나면. 추억이 돼. 내가 막 포장을 해줘. 막 이렇게 무드셀라 증후군인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은 되게 미화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얻어서 깨닫고 내가 발전하고 성숙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지나간 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는 되게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 캐리도 조엘도 중간에 멈추고 싶어 하죠. 그니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멈추고 싶어 하는 정말 그 도망갈 때 저도 같이 맞아. 저리 가! 달려!
그래서 언니들한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이 조엘이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저는 계속 도망치는데 그 기억 속 세계가 계속 사라져요. 맞아. 사라지고 계속 도망을 치는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손을 잡고 어떻게든 얘를 숨기기 위해서 같이 도망치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돼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은 진짜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너무 처절해 보여서 맞아요. 저도 되게 같이 달리고 있었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잔상에 남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내가 없는 기억을 떠올려봐. 막 이렇게 했는데 너가 없는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그리고 좀 웃긴 좀 여담인데 그 중간에 도망가고 막 피할 때 애기처럼 돼가지고 탁자 위에 있을 때 그 장면이 CG가 아니래요. 볼 때 시각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앵글을 만든 그렇게 거래요. 잡은 거구나. 그 영화가 CG가 쓰인 것 같은 장면이 안 쓰인 장면들이 막 있다고. 저도 그 얘기 들은 게 그 개수대에서 물에 막 섞여서 그것도 실제로 그것도 실제로 촬영한 그래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담을 찾아보니까 그 장면 촬영할 때 케이트 윈슬렛이 거의 실신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짐 캐리가 감독한테 화를 냈다. 이제 그만 잠깐 멈췄다 하자고 막 화를 낼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장면이었다고 촬영하기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왜죠? 왜 그게 물에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막 뒤섞이는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물도 먹고 숨도 참아야 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감독이 테이크를 진짜 많이 갔대요. 케이트 윈슬렛이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감독이 미셸 공드리 감독이 테이크를 진짜 여러 번 가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계속 테이크를 또 가려고 해서 거기서 짐 캐리가 화를 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만 이렇게. 그리고 조엘과 클레멘타인 외에도 영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한 메리입니다. 라쿠나사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한 메리는 병원의 상사이자 원장 같아 보여요. 맞죠. 그 병원의 원장 같아 보여요. 하워드 박사를 흠모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 사이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 있었죠? 조엘과 클레멘타인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단지 불륜이라는. 혹시 이거 짐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저 짐작 못했었어요. 아예?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그 짐 캐리가 찾아갔을 때 잠깐 그 박사가 나오잖아요. 너무 다정하게 굴어서 저거 박사가 다정하게 굴어서 예리하시다. 맞아. 짐 캐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박사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미세하게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끔 연출하긴 했던 것 같아. 그 박사랑 둘이 있으려고 커스틴 던스트? 메리인가요? 네. 메리가 박사랑 같이 있고 싶어 할 때 그 마크 러팔로가 나가주잖아요. 네. 나가주는 그 장면이 그 처음에는 거기서도 이해를 아직 못했었어요. 근데 나갔을 때 부인이 와서 싸대기를 너무 충격적이었어. 영화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왜 창가에서 그러고 있냐고 다 보이게. 그래 이런 설정들은 좀 빤한 것들이 있었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어쨌든 그 시작부터 계속 이 메리가 이 하워드 박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유부남이라는 것도 그 집 안의 분위기에서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걸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에서도 보여주고 해서 이 두 사이에 뭐가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연출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엘리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었고 그리고 아내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보니까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하고 메리의 기억을 그 사랑했던 박사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박사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너무 불쌍했어.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아내의 기억도 아니 근데 이거는 본인이 원해야지 사실은 지울 그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메리 보고 살짝 짜증났던 지점이 뭐냐면 일단 본인이 유부남하고 사실 바람을 펴서 가정을 그렇게 파괴를 시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건데
결국은 본인이 자의로 기억을 지운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박사의 밥줄까지 끊어놓습니다. 어떻게 끊어놓죠? 이 밥줄을 어떻게 끊어놓냐면 조엘하고 결국은 뭐 조엘하고 클레멘타인한테 사실 뭐 결론적인 역할을 준 건데 장문에 편지를 써요. 이 기억을 삭제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지웠다라고 그때 이제 했던 녹음본을 다 같이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엘하고 클레멘타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전 메리가 되게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바람도 펴놓고 유부남하고 밥줄도 끊어놓고 그리고 그 박사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메리가 마약도 하는 것 같고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데 애가 그런 걸 알았으면 기억을 지우고 보냈어야지. 씨앗을 남겨놨다. 그치. 박사의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같은 상황이에요. 둘이 기억을 지웠지만 다시 서로에게 빠져드는 것처럼 메리도 자신이 박사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을 지우고 싶다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지웠는데도 계속 박사한테 끌리는 거야. 그래서 박사한테 끌리는 그런 감정 표현들을 계속 서슴없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조엘이 계속해서 이제 정신 세계에서 무식 세계에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빨리 기억을 다 지워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워드 박사가 그 짐 캐리 집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메리가 덮칩니다. 입술로 덮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그냥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아픈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도 또다시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설정은 그 두 커플이 동일하게 또 보여주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랑에 빠질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억을 지워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씨앗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 남아있는 하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뭐 극적으로 기억을 지우고도 다시 사랑한다 이런 약간 극적으로 그려냈지만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매번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목격되고 나의 엑스와 비슷한 뭐 나쁜 남자한테만 너는 맞아요. 왜 남자분 눈이 없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또 이거 할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생각나요. 25컷 그거 있었잖아요. 키크 모델. 그러니까는 어쨌건 현실에선 대상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취향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내가 끌려하는 사람은 그렇죠. 뭔가, 대신에 메리는 이제 거기서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냥 둘의 사랑만 놓고 보면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그냥 불륜을 했지만 두 번째는 메린 떠나잖아요. 떠나죠. 그 밥줄을 끊고 떠나긴 하지만 떠나는데 이거는 결국 같은 사랑을 하더라도 지난 사랑을 통해서 성장한 만큼 자기가 교훈을 얻은 만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니까. 메리도 사실 이제 본인이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이 삭제했다라는 걸 더 자발적으로 이게 옳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이거는 다시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 기억을 잃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똑같이 겪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름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한테 보낸 거죠. 의도는 이기적이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마크 러팔로가 연기했던 스탠이라는 남자 그리고 일라이자 우드가 연기했던 패트릭이라는 남자가 저는 동일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잠깐의 사연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남자 모두 다 이 기억을 지워주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패트릭은 조엘의 그 과거의 단서들을 가지고 클레멘타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조엘이 가지고 있는 조엘의 모습들을 자기한테 투영시켜가지고 클레멘타인이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사귀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 둘이 스킨십 하는 걸 보고서는 조엘이 빡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과정도 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스탠도 박사와 그 다음에 메리가 연인이었다는 걸,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쵸? 원래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삭제를 했다는데 원래 그 둘이 정사씬이 배드씬이 있다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는 계속 메리에게 끌렸던 거겠죠. 스탠은.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보면 짐 캐리의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거기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두 사람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생각을 네. 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 프로도 프로도 패트릭 패트릭이 사실 기억이 지워진 클레멘타인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추억의 장소에 가서 조엘이 했던 멘트 그대로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 클레멘타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혼란스러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씨앗을 남겨줬다. 이것도 씨앗이 이것도 씨앗론이야. 기승전 씨. 씨앗이야. 뭔가 조엘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기억 상태에서. 그런데 뭔가가 있었다라는 걸 계속 얘가 옆에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저는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계속 그 관계에서도 사실 기억이 없을 텐데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프로도 패트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헐크도 스탠드 보면은 알고 있었죠. 사실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둘은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박사가 들어왔을 때 유혹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음에도 내가 기억은 없지만 사랑했던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사람이 존재했다. 그 역할을 했다. 그쵸. 그걸 통해서 더 그 감정들이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지금 생각 안 해봤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은 패트릭이나 또 누구죠? 마크 러팔로가 스탠은 네. 그 대상을 메리랑 클레멘타인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을 위하는 게 같이 수반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욕심을 함께하고 싶은 그 욕심을 위해 어쨌건 거짓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문득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스탠도 분명히 나와 썸을 타고 있는 여자인데 그 박사하고 둘이 같이 있게 놔두고 나가버리는 것도. 근데 전 패트릭이 더 짜증났어요. 사실 영화가 그 미래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네. 그 둘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처음 만나서 기차 여행하고 네. 사랑에 빠지는 그 네.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클레멘타인 집에 잠깐 여행에 갔다가 들려서 잠깐 올라간 사이에 조엘이 차에서 있는데 그 패트릭이 무슨 일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도와줄까요? 맞아. 무슨 일이 있나요? 어. 사실 그거 좀 헷갈렸어요. 맞아, 뭐지? 맞아. 저 미친놈 아니야? 제가 그 생각했었고 왜냐면 인상도 좀 약간 좀 안 좋잖아요. 맞아. 인상이 약간 그래서- 사기꾼 인상으로 그래요? 나왔어. 쟤 왜 저렇게 나오지?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유가 저래서 있었던 거야. 얘는 이제 계속 그 기억을 지운 후에도 클레멘타인을 사랑해서 계속 구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까지 왔는데 분명히 기억을 지웠는데 둘이 같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치.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내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애정을 끌어올리게 만들어주는 그치.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됐던 인물들이고 그래서 잘 안 돼요. 두 사람은 패트릭은 차이고 그리고 스탠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그냥 관계가 정리되는 것 같고요. 메리와 네 그런 결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기억을 지웠는데 또 사랑에 빠진다는 맞아. 얘기를 내용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영화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시작과 끝이 음. 같이 맞물려서 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시작부터도 셜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미 기억을 지운 상태에서 또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엔 결국 두 사람이 다 모든 걸 알게 되고 그 녹음 테이프를 받잖아요. 받고 나서 서로에게 얼마나 악담을 퍼부었는지를 다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한다는 결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말?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 시작해서 기차에서 클레멘타인이 좀 수다걸잖아요. 조엘한테 처음에 다가가서. 근데 너무 그 모습이 매력이 없었어요. 너무 들이대고 너무 조엘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왜냐면 조엘은 지금 나오미하고 헤어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여서 그렇게 러브러브한 상태가 아닌데 계속 거부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계속 들이대고 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해 안 되고 조금 안 이뻐 보이다가 나중에 기억을 지우는 과정 속에서 그 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었나를 사실 보여주는 과정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 사실 몰입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나중에 선택을 다시 하게 될 건 사실 알고는 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말이 이상하게 끝날 것 같은. 그것도 그리고 일단 한 커플은 깨어진 거 보여줬으니까. 그걸 떠나서 사랑하게 되는 감정은 기억이 없어도 그 처음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사실 사랑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똑같이 싫어하겠지만 또 이제 본인들도 자기들 테이프를 들었으니까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술이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맛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까. 나는 좀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범답안 같은 결말이었다. 네. 저도 해피엔딩으로 봤어요. 망설이지 않았고. 왜냐면 그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똑같을 수 있죠. 똑같은 싸움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진 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쵸? 서로에 대한 그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뭐 어떤 풍파가 있더라 하더라도 둘이 앞으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근데 또 엄청 싸울 거예요. 왠지 이런 것도 더 싸운다? 너 기억 왜 지웠어? 너 때문에 너도 지웠잖아. 근데 뭔가 그냥 그래도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도 저라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치? 또 사랑하니까 안 좋은 것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은 혹시 한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난 적도 있나요? 뭐 연인과? 네. 헤어졌다가? 네. 그랬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었어요? 다시 만나기로 한 선택에 대한? 사실 저는 헤어졌던 이유가 사실 언니들은 좀 다 아시는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똑같은 걸로 계속 그 고민을 가져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지만 결국은 관계에선 내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저는 조금 한 번 전 사실 이제 헤어진 걸 욱하는 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 사실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제가 헤어지자는 건 정말 헤어지자는 신중하게.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깨끗하게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결국엔 헤어진 경험이 있고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시 만나서 극복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관점으로 그렇구나.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는 않지만 극복 가능한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뀌는 부분이 크다기보다는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게 더 클 수도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오히려 단단해진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나 에너지 낭비나 이런 거 없을 수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과연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헤어지지 않고 쭉 같이 만났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여기 그 포스터의 카피였던 것 같은데 속는 셈 치고 다시 사랑을 믿어볼까 했던 영화라는 이게 이상하게 사랑의 끝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싫어서 헤어지든 상대가 내가 나를 싫어해서 헤어지든 오해 때문에 헤어지든 뭐 때문에 헤어지든 어쨌든 헤어짐은 늘 똑같은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좀 다를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과정은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헤어짐을 겪었고 기억도 지어도 또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걸 겪어도 또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또 확신이 더 그 생겼을 얘기인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게 서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나는 또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언니들 더 사랑하시고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언니들 사랑할 준비 속는 셈 치고 다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한 줄 평은 그렇고요. 두 분 혹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영화에 대한 한 줄평?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안 할 사람 안 하게 될까요? 굳이 애써야 되나? 그렇구나. 저는 그냥 딱 한 줄 평 했을 때 떠오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원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책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선정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컨택트를 못했지만 네. 또 아쉬움이 없는 선택이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 네, 느낌의 영화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와, 우리 2회차 2주 동안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과 함께 했는데 좀 처음 이런 카메라 들고 녹음을 하는 거라고 알고 수락을 했지만 녹화를 하셔서 매우 당황했지만 이게 평소에는 책을 읽거나 막 영화를 보면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고 곱씹어보고 막 이런 과정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작가의 그 노력들 혹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영화 또한 그 연출하는 바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보고 나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무슨 정리수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거절하지 않고 나와주셔서 되게 쫄았거든요. 거절하실까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11월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쌀쌀한 초겨울을 또 준비하고 있는 언니들에게 셜롱님 한마디 해주세요. 초겨울이라 겨울 대비를 하기 위한 겨울? 언니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사실 다양한 연령대의 언니들이 듣고 계실 거니까 맞아요. 네. 아까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녹음을 하고 나서 엘리님하고 얘기했던 건데 엘리님이 정말 책을 읽고 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지금까지도 잘 살고 다들 계시지만 뭔가 나의 사고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다니는 건 되게 좋은 활동 같아요. 뭐 책과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보고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운동을 해도 사실 저는 요즘 그게 되게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 운동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나의 사고 방식도 맞아. 참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재밌는 활동 많이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살롱에 나오시면 맞아요. 재밌으실 거예요. 이 모든 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터널 선샤인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엘리님은 저희 살롱에서 또 네. 뵙고 자주 뵙고 연말 모임에서도 뵙고 네. 솔롱님과는 11월에 이제 좀 두툼한 옷을 입고 네, 감기 잘 또 걸리지 않게 잘 건강 챙기면서 만나기로 해요. 네. 네, 저희는 11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